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자료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여러분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들어오시면요. 제가 대만 증시가 어떻게 끝났다, 또 미국 시장이 카트 대통령 휴장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리고, 오늘 같은 아이패밀리 SC 하나증권 리포트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늘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나오면 곧바로 째깍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와 함께 전망까지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은 장중에도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장 전망 아시겠지만, 물론 증권사에 요즘 젊은 뛰어난 분들 많으시지만 저만한 경력과 감각을 가진 참모를 옆에 두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참모를 곁에 두고 시장의 윤곽을 잡고 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시장에 대응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날카로움 보여드릴까요? 자, 외국인의 환경을 본격적으로 산다. 과언 아니겠다. 이게 뭔 말이냐 한다면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5거래일 연속, 세 계장일만 빼고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데 1월 9일은 7,500억이나, 물론 옵션 만기일이 있었어서 그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삼성전자 어제 개장 전에 1월 8일 날 삼성전자 개장 전에 실적 발표했고, 그날도 삼성전자를 2,700원 샀는데 사실은 1일 9일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서 삼성전자 실적 보고 대응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건데 여전히 규모는 줄었지만 순매수를 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는 오히려 기매수 찬스로 잡고 있다. 하는 거고, 하이닉스를 대거 샀네요. 그렇다면 오후 1월 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뭔가 시장에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흐름은 대만 증시와 우리를 비교를 해도 나옵니다. 자, 코스피와 대만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보시면은 대만 증시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다. 그전에는 좀 비슷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뭔가 1월 8일부터 좀 대만 증시하고도 달라지는 분위기인데, 뭐냐, 1월 8일부터 확실히 달라지죠. 그전에는 좀 비슷했어요. 외국인들이 대만도 사고 우리도 사고 그래 장도 오르고 했는데 1월 8일부터는 대만은 팔고 한국은 사고, 마치 대만을 판 돈으로 가지고 한국을 사는 느낌. 그래서 한국 지수 코스피는 오르는데 대만 자취인 지수는 빠지고, 뭔가 1월 8일부터 또 수급 변화가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시장 흐름을 간파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사는 유가증권 시장 중심, 대형주 중심 장세로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럴 연대도 한번 보면 역시 1월 8일을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보이네요. 투신과 연기금 같은 경우는 1월 8일, 9일 유가증권 시장 대량 순매수인데 코스닥 시장은 순매도 내지 관망으로 돌아섰네요. 1월 3일, 6일만 하더라도 연기금 투신이 코스닥을 사면서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고 막 그랬는데 1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국내 기관도 뭔가 유가증권 시장으로 대형주 중심, 대형주로 무게 중심 옮겨간 느낌이 들죠. 자, 역시 여러분의 특급 참모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락 종목수에 바로 나타나죠. 바로 나타나서 1월 9일 같은 경우는 지수로 코스닥 지수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많아졌어요. 오호. 1월 3일, 6일하고 분명히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코스피도 지수군은 강보합이었지만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이 말은 결국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전개되고 재료주들이 안 밀렸다.
재료주들은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 장세 기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이 1월 8일부터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사고 있다 했는데 그들이 뭘 샀는지 한번 보면 세 곳이 다 동시에 산 종목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뺀다 치고 기아,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를 샀네요. 기아의 타스만이라고 그 소형 트럭인데요. 지금 호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저도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나라 제가 그래 우리나라 차가 참 디자인이 혁신적이구나. 물론 성능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뭐 너무 이런 김치국물이지만 지금 정의선 회장의 그 양궁협회 운영을 보면서 저분 정말 치밀한 사람이구나 느꼈는데 현대차 기아가 지금은 도요타 자동차하고 차이가 크지만 도요타 자동차의 시총을 능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더 시총이 커서 국내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정유주들도 사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S오일도 요즘 기관 매수가 야무진 편입니다.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선은 의외로 한국조선해양이네요. 물론 HD, 현대중공업도 사고 있고 한화오션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기보다는 이제 군함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조선해양 군함은 아니죠. 어쨌거나 이런 것을 다 사고 있다. 오호, 그렇군요. 그다음에 연기금 투신 외국인 중에 두 곳이 공통적으로 사고 있는 거. 방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등 주자 시총이 제일 큽니다. 현대모비스도 은근히 사고 있어요. 변압기는 현대일렉트릭 다 1등주네요. HBM 장비, 반도체 장비 중에 한미 반도체 시총이 11조대 아니면 압도적으로 1위죠. 바이오제약도 유한양이 당연히 1위고 라면은 삼양식품, 금융 KB 어떻게 보면 다 1등주네요. 업종 대표주기도 하고 또 다들 개별 재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한양인 같으면 이번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가 지금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죠. 그런 렉라자 재료도 있고 삼양식품은 뭐 4분기 실적이 또 예상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한미반도체도 지금 뭐 당연히 기세가 올해도 2025년도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하다가 이제는 마이크론 4분기부터는 마이크론이 전체 매출의 한 42%까지 올라왔죠. 다 변화되고 있다. 기아차는 좀 전에 신차가 잘 팔린다 말씀도 드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뭐 수주 호조의 실적 호전이죠. 조선군 한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등주기도 하고 나름 다 재료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동 혹은 나름 재료를 갖춘 대형주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이나 개별 재료주들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게 중심이 이렇게 좀 옮겨가 1월 8일부터 옮겨가는 조짐이 있으니까 어떻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외국인이 목요일처럼 유가증권 시장 대거순 매수하면 아무래도 난 대형주 쪽에 관심을 좀 높이고 아니면 외국인들이 관망 내지 뭐 순매수가 급감을 하면 코스닥의 재료주 위주로 좀 대응하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을 왔다 갔다 하면 좀 유연하게 하는 대응이 필요하겠구나. 요게 중요하겠죠. 바로 정리가 되시죠. 그 속에서 오늘 제가 리포트 하나 올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뭐 이런 것들 STI 뭐 지금 HBM 장비와 관련해서는요. 이 정도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로 한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정도 더 하면 되겠네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한미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빠졌죠.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자사주 초각 6차례에서 1등 주주를 위하는 태도가 1등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주가가 실적 호전도 실적 호전이지만 주가가 그동안에 지금 시총이 11조 아닙니까? 압도적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고, 핵심은요, 지금 이제는 이 회사는 예전에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1위, 이게 예전의 스토리였는데 이제는 TC 본드 1위다. HBM0. 자, TC 본드 여러분 아시죠? 붙이는 걸 본드라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올해도 2024년에 자, 시험으로 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어요. 2024년에 반도체 소부장들은 실적 호전과 부진이 명확하게 갈리는, 그래서 호전 쪽은 HBM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확실히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이렇게 급증하는데 영업이익률이 47%다. 이건 뭐 전형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의 모습이죠. 자, TC 본드, thermal compression, 열압착 뭐냐? 여기 보시면 GPG와 HBM이 있고요. 네, 뭐 GPM을 이렇게 요즘은 이게 복잡하죠. 2.5D라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어쨌거나 이거를 부착하는데 그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좀 다르죠. 삼성은 NCF 방식으로 하죠. 이 사이에 필름을 넣어서 열압착을 하는 거고, 그 하이닉스는 머프라 그래가지고요. 필름 같은 거 안 넣고 압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둘 다 중요한 거는 DC 본드는 같이 들어간다. 근데 머프 방식은 매스 리플로우 방식이 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2배 들어간다. 2배라고 표현하면 더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압착 장비가 이 회사가 원래는 이쪽 그 TC 본드는 배시나든지 ASMPT 이런 쪽이 강했죠. 이런 쪽이 강했는데 삼성전자는 일본군만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로 애당초에 처음부터 개발을 했는데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한미반도체가 두각을 내밀기 시작해서 이제는 1차 밴더 압도적 1위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ASMPT나 이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눌러버린 거죠. 하이닉스에도 하는데 대규모 공급 계약이 쭉 된, 지금 하이닉스에 그치지 않고 마이크론으로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으로 작년에 공급 계약을 하나 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상대적으로 HBM 상승력이 작았죠. 월 2.5만 장이면 작았는데 2025년 말에 월 7만 장, 6만 장에서 7만 장까지 늘린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DC 본드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은 싱가포르 공장을 착공을 하는데, 그 이번에 한미반도체 그 곽 회장이 같이 참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만 집중할 때는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화 정밀이 뭐 해서 지금 특허 한미반도체 하나정밀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지금 했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회사 ASMPT 이 회사에도 하이닉스가 주문을 준다. 그래서 이원화를 한다. 근데 뭐 당연히 이원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뭐 그렇게 당연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뉴스가 나와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좀 그때 밀리고 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만 목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공급한다. 이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는 프리미엄을 오히려 누려야 될 상황이다. 자,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 이런 거 내지와도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기술 개발에 상당히 진심인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여러분 보시면 순이익이 좀 들쭉날쭉이거든요. 이게 순이익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입니까? 하는데 순이익은요. HPSP 주식 때문에 이 주가에 따라서 이 주식을 지금 갖고 있죠. 417만 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들쭉날쭉입니다. 이 주가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게 있다. 어쨌거나 HPSP는 뭐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자사주 조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그럼 과거부터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도 높고 그래서 올해 2024년은 매출이 300% 높고 전체 매출 규모도 6천억 되면요. 반도체 장비주 중에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 뭐 좀 세계적 수준이다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률도 어마무지합니다.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올라도 충분한데 지금 그럼 주가는 어떻습니까? 한다면요. 이 주가가 꼭 싸다 이럴 수는 없어요. 충분히 프리미엄을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어서 좀 제가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발빠른 매매는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은 상당히 우상향이 좋습니다. 좋지만 이미 이 주가가 상당히 프리미엄 누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69,000원까지 갔는데 이럴 때 같으면 매수해서 한번 독심 있는 승부를 해보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기본적으로 우상향 분위기는 좋아요. 그리고 기업 내용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는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저 같은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의원 프로위원 가입하셔서 저랑 함께 그래서 우리 정의원 프로위원님들은 특별히 반도체 장비 유망주 이럴 때도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PSK, 오르테크는 이오텍 한미 반도체 순서다. 근데 이게 막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주가와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거 투자하는 투자자와 모르고 투자하는 하늘과 땅 차이다. 반도체 장비주 한두 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지 말고 특히 요즘 제가 감각이 좋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라 그런 조언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1월 13일 월요일 정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늘 최신의 정보를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